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두각학원과 같이 진행하는 고교 선택 설명회, 오늘은 휴문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요 하반기에는 주로 고교 선택 설명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여러 군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엇갈리시는 분도 있고 놓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후반부에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휴문고에 대해서 준비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입 쪽에서는 설명을 되게 많이 해서 좀 이제 식상한 분도 계실 텐데 아직 근데 오늘 일단 대부분 중등이실 테니까 간략한 이제 학업 사항과 학력과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입, 대입과 고입의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을 담당하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이 자사고나 특목고 입시가 대학 입시에서의 학종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저는 대입 이제 학종 전문 강사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런 걸 토대로 이제 특목고나 뭐 전사고, 자사고 입시를 좀 담당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치 쪽이나 아니면 뭐 그밖에 다른 지역 쪽에서 고교 입시 관련해서 주로 설명을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대입 쪽으로는 이제 주요 대학에 가는 친구들 1년에 한 200명 정도, 그다음에 고입 쪽으로 한 100여 명 정도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요 설명에는요, 일단 고교 선택을 좀 도와드리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요새 뭐 어쨌든 중3들 대상으로 설명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주로 이제 그 학교 내신에 대한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 입시라고 해서 이제 저처럼 약간 입시 컨설팅을 하는 분들이 와서 약간 뒤에 한 30분 정도 붙거나 학교별로 했을 때는 이제 그 개별 학교에 한 2, 30분, 3, 40분 정도 붙거나 아니면 그냥 전체 그냥 입시 뭐 수시가 어떻고 정시가 이런 큰 말씀들을 하시는데 오늘 이제 제가 드리는 설명은 그것과는 좀 차별화가 될 겁니다.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일단 두 가지인데요. 우선은 이제 제가 두 가지 저는 학종 지수라는 걸 좀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는 만일에 이제 작년, 재작년에 제 설명회 오셨거나 혹시 이제 유튜브에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입 수시에서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대입 전형 적합성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그걸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각 학교가 얼마나 의미가 있나, 가치가 있나 선택할 만한 그런 걸 좀 따지는 걸 학종 지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로 봤을 때 휴문고가 어떠한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좀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이제 내신 난이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약간은 좀 논쟁적인 부분도 있긴 한데 과연 이 학교가 내신 따기가 어떤 학교인가, 또 과목별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조금 수치화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제 보통을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휘문고는 내신 따기 어렵대.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뭐 어디고는 내신 따기 쉽대. 여기 이제 땡땡거를 제가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되게 주관적인 비교고 상대적인 비교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어렵고 저기도 어렵다고 많이 한다면 어디가 더 어려운가?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저랑 같이 일하시는 그 팀들이 대표님이 개발하신 걸 좀 응용을 해서 제가 휘문고에 좀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한 40분 정도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중간중간에 보시다가 뭐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설명회에서는 딴 얘기하더라, 다르게 얘기하더라, 뭐 그런 부분들은 네, 채팅창으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중간중간 실제로 이제 휴문고를 다니고 졸업한 친구들의 증언, 그리고 이제 제가 이미 이제 미디어에 좀 보도된 이제 휴문고 선생님들의 좀 인터뷰도 좀 쿼테이션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섞여 있으니까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휴문고 입시 요강입니다. 오늘은 휴문고를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설명회가 아니라 휴문고를 선택할지 말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뭐 입학 요강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을 겁니다. 다만 제가 이걸 보는 이유는 전체 정원을 좀 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정원을 봐야지 대충 어느 정도 해야 이 학교에서 그 휴문고가 자랑하는 그런 찬란한 입시 실적 안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걸 좀 가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좀 정원을 보기 위해서 좀 가지고 온 거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뭐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저희가 어쨌든 일단 14학급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그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한 450명 정도를 일단, 뭐 한 420명, 450명 사이, 그 정도를 일단 잡고, 그래서 꽤 사이즈가 큰 학교다. 이런 걸 일단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자소서를 써야 되고 면접을 해야 되는데, 이 광역자사고의 면접은 되게 천차만별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반포 쪽에서 세화고 설명회를 했는데, 세화고는 면접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질문도 여러 개를 하고요. 꽤 까다로운 편인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휴문고는 면접이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쨌든 뭐 자소서만 아주 이상하게 써내지 않고 면접에서 아주 뭐 튀는 일만 없다면, 네, 뭐 자소서와 면접 때문에 갈 친구가 못 갔다라는 얘기는 잘 안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예, 이건 어쨌든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면접이나 자소서를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기소개서는 어쨌든 여기가 광역자사 오기 때문에 1200자. 근데 이게 이제 띄어쓰기를 빼고 1200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써보시면 한 1500자에서 1600자 사이 정도가 나옵니다. 저희가 보통 쓰는 그런 걸 양으로 했을 때는. 그래서 이런 걸 써야 한다. 자, 그럼 오늘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성 말씀드린 오늘은 휘문고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휘문고를 과연 우리 학생이 가야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일단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틀을 좀 잡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른 설명회를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뭐 가시면 이 얘기만 거의 뭐 한 시간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할 생각 없고요.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대학에 가는 방법은 지금 수시와 정시 두 개가 있고 일단 정시는 빼겠습니다. 고교 선택에 있어 정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시는 수능으로 가는 거고요. 지금 이 서울대부터 해서 뭐 조금씩 생기부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거는 아주 좀 러프하게 말해서 뭐 학교 폭력 사항이 있거나 무단 결과가 뭐 무단 땡땡이죠. 뭐 무단 조퇴, 무단 결석 이런 게 뭐 세 번 이상 있지 않는 한 별 문제는 안 됩니다. 생기부는 일단 그리고 뭐 대신에 뭐 완전히 엉망을 만들어서 뭐 5, 6, 7을 받았다 이러지 않는 한 크게 상관은 없고요. 즉 수능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수능은 고등학교에 지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정시는 여전히 대부분 N수생이 가고 있고요. 어쩌다 현역들이 간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지금 절대 다수의 학교들이, 뭐 몇몇 이제 지방의 일부 학교들 빼고는 수시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시에서 뭐 서울대를 몇 명 갔다? 저는 그거는 학교가 지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시 40%는 본인의 역량이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항상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반 이상 진담이죠. 시대인재 역량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고교 선택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요소는 수시입니다. 수시고요. 수시는 이렇게 크게 지금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조금 쓰겠습니다. 이 수시가 60%인데 학생부 교과로 가는 게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 됩니다. 이건 대학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으로 가는 게 한 35에서 40까지 됩니다. 그리고 논술이 한 5에서 10 정도 되고요. 특기자는 5 미만입니다. 근데 아마 지금 중3들이 입장에서는 현 체제가 거의 유지될 텐데 특기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기자는 지금 거의 없어져 가는 추세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상 하나의 뭐 주요 요소로 보기는 어렵고 결국 이 세 개로 가는 거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논술 역시도 어느 고등학교를 가느냐와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이 휘문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을 워낙 잘 해주신다고 소문이 나기 때문에 얘기일 수 있지만 대체로 어쨌든 논술도 고교 선택과는 크게 관련성이 없고요. 학생부 교과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신의 중요성이 절대적으로 높거든요. 예, 절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문처럼 내신 따기 어렵다고 알려진 학교에서는 사실상 네, 이 교과로 가려고 이 학교를 가는 일은 네, 합리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휘문을 택해야 마느냐보다 결국 이 학종으로 갈 것이냐. 예, 여부가 되는 거고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휘문 정시 실적 잘 나오잖아고 하지만 전 이미 전제를 드렸습니다. 정시 실적은 저는 학교의 지분은 없거나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이걸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입시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휘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이제 뭐 휘문을 결정하고 오신 게 아니라 뭐 이제 전사고부터 좀 고민들을 하시 전사고를 갈까 아니면 이제 뭐 혹시 문과 학생이면 뭐 외고나 국제고를 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제 광자고를 갈까 고민하신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학교를 선택하시는 판단 기준은 입시 전형적으로는 학생부 종합에 얼마나 그 학교가 특화되어 있는가 유리한가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서울대 실적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요새 메디컬 실적도 강조하긴 하지만, 수치 실적을 제가 먼저 가져온 이유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학교가, 수시에서, 특히 이제 학종에서 얼마나 쓸만한 학교인가, 속된 말로 했을 때는 결국 이 서울의 수시 실적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쭉 보시면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1등 외대부고 이 작년 것만 가져왔습니다. 2등 대원외고, 3등 중동고, 4등 하나고, 5등 상상고, 선덕고, 휴문고인데 자 문제는 뭐냐?
이 실적을 그냥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 학교를 갈까 말까 선택했을 때 봐야 하는 요소는 뭐다? 음, 수시 실적입니다. 계속 말씀드려요. 정시는 개인의 역량이나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네, 저는 거의 다라고 봐요. 그래서 수시 실적이 중요한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전체 실적 보면 순위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자, 휘문을 보죠. 휘문이 36명이 갔네요. 근데 보시면 어떻게 33대 3이죠. 압도적으로 정시로 갔습니다. 그리고 수시는 3명 갔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휘문고가 어떻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 내지는 반론을 하고 있는지 제가 뒤에 담아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 이 표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휘문고가 뭐 단지 어떻다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고등학교가 입시 친화적이냐 내지는 수시에 강하냐 보실 때는 수시 실적을 보셔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잘 모르시는 분은 자꾸 이 실적 보고 판단하시거든요. 근데 이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3이 고교 선택을 할 때는 수시 실적을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예를 들어 외대부고는 어, 비슷하게 갔죠. 물론 수시가 점점 줄고 있긴 합니다. 비슷하게 갔고요. 대원은 이제 원래는 수시가 훨씬 많이 가는 학교인데 정시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동고는 여기도 압도적으로 정시로 가는 학교고요. 하나고는 압도적으로 수시로 가는 학교고요. 상상고도 압도적으로 정시로 가는 학교죠.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혹은 이제 요즘 유행어로 제가 갖고 있는 유니버스 세계관에서는 고교 선택은 수시가 좌우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순위를 따라가자면 우리가 수시에서 매력을 받는 학교는 상대적으로 뭐 외대부고라든지 외대부고 둘 다 잘 가니까 대원외고라든지 하나고 같은 학교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고등학교 꼭 가야 할까 면에 됐을 때는 휘문고는 한번 좀 따져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정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음. 자, 다음. 자, 그럼 이제 안 지우고 넘어가네요.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디컬 입결이라고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거는 베리타스 알파에서 아마 정리해 놓은 자료였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네, 상산 다음으로 진짜 의대 기준 보자면 요 정도 인원을 보냈다. 근데 이제 아까 서울대에서 제가 그 말씀을 정확히는 안 드렸는데 이거 보고 이제 약간 어 이걸 좀 필터링 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 그럼 볼게요. 약 의대 114명, 약대 31명, 시대 그럼 더하면 몇 명이죠? 이거 더하면 50명, 164명, 174명, 178명. 우와, 178명이나 소위 메디컬을 갔네. 근데 아까 저희가 전교생이 뭐 특례 뭐 이런 거 다 합쳤을 때, 저 특례라 특기자 뭐 이런 거 다 체육특기생 합쳤을 때 한 500명 넘었잖아요. 그거 빼고 한 450명 대략. 그럼 이 학교는 450명 중에 178명의 메디컬을 가네? 거의 이몇 퍼센트입니까? 이렇게 되면 한 40%가 가는 거잖아요. 이 학교는 40%가 메디컬에 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음. 왜? 이 실적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 중복 합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뭐 실제로는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여기에 한 해가 5군데 붙었을 수도 있어요. 어. 왜냐하면 수시는 6개까지 쓸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정시도 3개까지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실적을 있는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될지를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합격자이기 때문에 등록자가 아니라 합격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야 180명이 메디컬을 가는 학교 아닙니다. 네, 그런 학교 아니에요. 자, 일단 그거 좀 가려. 어쨌든 많이 갑니다. 네, 메디컬로 유명하니까 많이 가고요. 그건 부정할 수 없지만 이만큼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휘문에 갔을 때 어느 정도 해야 소위 가고 싶어하는 메디컬이나 스카이 갈 수 있느냐 그 얘기로 넘어가면요. 자, 지우고요. 자, 실적 기반 등수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추정입니다. 추정이고 이거는 뒤에 아마 휘문고 그 진학부장 선생님의 애로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진짜로 몇 명인지는 아주 정확한 숫자는 학교도 잘 모릅니다. 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잡을 때는 중복 합격을 제외하고요. 실제 합격자는 약 40% 정도로 잡습니다. 네. 이거는 뭐 딱 뭐 이 국룰이냐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저희 관행적으로 이렇게 일단 잡아서 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메디컬이 174명을 갔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한 70명 정도 간 거다. 음. 그리고 서울대를 예를 36명이 갔다면 실제로는 한 14명 정도 간 거다. 이거는 사실은 뭐 좀 추정입니다. 어디까지 실제로 가는 숫자는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건 추정을 하는 거고 연대는 73명이니까 한 29명 정도가 실제 인원이겠구나. 그리고 고대는 44명이니까 뭐 18명도 갔겠구나.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인원이 아마 3학년 때 가면은 좀 줄어서 한 400명이 좀 넘는데 거기서 뭐 특기생 뭐 이런 거 좀 빼고 하면 한 400명, 대략 400명 잡았을 때 이 숫자를 한번 쭉 더해보시쭉 더했을 때는 그럼 몇 명이 나온다?
제가 덧셈을 제대로 했나요? 84. 다음에 113, 131 정도 나오네. 130명, 30.5%. 400명 기준. 음.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이제 어 근데 이 400명 규모가 같다는 거는 여기 N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N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정시를 포함한 거니까 N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가는 숫자는 아닙니다. 내년에 갈 수도 있고 삼수해서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본다면 대략 한 32.5%가 어디를 간다? 이제 메디컬이나 어쨌든 스카이 정도를 가는구나라고 대충 좀 가늠해 보실 수 있어요. 연고대까지 했을 때 스카이를 한 130명 정도 간다. 그러면 한 400명대 초반 인원이 매년 나오니까요. 대략 한 3, 이 정도 인원이 가는구나. 잘 가는 거죠. 아까 이제 뭐 메디컬을 40%가 가는 건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는 학교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어쨌든 내가 휘문고에 갔을 때 우리가 소망하는 메디컬에 가거나 어쨌든 스카이를 가려고 한다면 대략 130등 안에는 들어야겠구나. 라는 이제 약간 그런 산술적이 나오는 겁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럼 이 수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수시 정시 합친 거였고요. 계속 질문이 있어. 그럼 지원 가능 내신이 어떻게 되느냐? 수시는요, 저희가, 요게 이제 내신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9등급제 내신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중3들이 보통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등급으로 보지 마시고, 대략 이제, 등수로 보시는 게 좀 알 것 같아요. 등수로 좀 감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본다면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저희가 대학이 보는 고등학교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약간 이미 설명상의 좀 편의를 위해서 고등학교를 A, B, C, D 2그룹 정도로 나눕니다. 대학이 보는 고등학교 레벨. 그래서 이제 내신을 이렇게 약간 차등적으로 적용을 하죠. 예를 들면 이제 저는 휘문은 사실 B와 C 중간 정도로 학교로 놓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서울대로 이제 가정을 한다면 이제 왜냐면 메디컬을 잡으면 문과는 감이 안 오시니까 예를 들어 2그룹 2그룹은 생 일반고입니다. 생 일반고. 근데 여기는 서울대를 못 보내거나 어쨌든 지균 정도로 겨우 보내는 학교. 여기는 이제 보통 서울대랑 1점 중반까지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D그룹이 되면 대략 2점 안팎까지 좀 넓어지는 거고요. 9등급제 내신에서 어쨌든 이게 가면 안 숫자가 커지는 건 보이시죠? 2점대 중반, 2점대 후반, 3점대 중반까지 쓸 수 있다. 된다는 아니에요. 쓸 수 있다. 까지 넓어지는 거 이제 이런 상대적인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부탁을 드리지만 이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이거 보시고 아니 우리 학교 D등급인데 2점 초도 붙었다는데요 라고 자꾸 이제 댓글이 달리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거고 저는 어쨌든 대략적인 이게 다르게 적용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봤을 때 휴문고는 B그룹과 C그룹 중간 정도로 봐야 될 것이다. 자 왜냐하면 아까 실적을 보셨을 때 이제 이 숫자는 기본적으로 서울대 수시 숫자거든요. 수시 서울대 실적 3년 평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휘문고는 사실 D그룹이에요. 저희가 그냥 이거 그냥 고지고대로 잡으면 왜냐하면 보통은 한 5명에서 10명 사이로 실제로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그 뒤에 보시면 이제 그 진학부장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가 서울대 1단계를 붙었고 면접 가면 붙을 것 같은데 정시를 잘 봤다고 안 보러 가는 애들도 매년 두세 명씩 나오거든요. 일단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저희가 메디컬 실적이 어쨌든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제 메디컬 실적이 나오는 학교들은 실제 등급보다 좀 한 단계 정도 올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휴문고가 좀 이제 평이 엇갈리는데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을 때는 C그룹. 근데 실제로는 학생이 지원하는 행태는 B그룹에 가까워요. 그래서 약간 B와 C 정도 중간으로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이제 보셨을 때 음, 이거 여기다 쓰시면 저희 공유가 돼서 제가 좀 지우겠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네. 어쨌든 퍼센테이지를 보자. 그랬을 때 대략 이제 메디컬. 이 메디컬은 어쨌든 보통 뭐 저기 지방에 있는 뭐 어쨌든 그런 메디컬까지는 아니고요. 그래 좀 이름을 들어서 알 만한 메디컬. 네, 그런 메디컬까지 했을 때 대략 한 30등권까지. 그다음에 서울대는 대략 한 40등. 이건 수시입니다, 수시. 그다음에 연대는 어쨌든 한 60등, 뭐 고대는 한 70등 대 정도까지 일단 나름대로 합리적인 지원으로 보고 쓴다. 근데 된다는 건 아닙니다. 네, 이 정도가 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이게 누적이기 때문에 아까 어쨌든 메디컬 포함해서 메디컬과 스카이를 가는 인원은 제가 전체 한 30% 초반, 한 140등 정도, 130, 40등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건 정시로 합쳤을 때고, 수시로 본다면, 이 정도로 잡아야 된다.
실제로는 근데 수시로 실적 이만큼 안 나오죠. 애들이 정시로 가기도 하고 뭐 떨어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메디컬과 스카이 가려고 한다면 정시를 포함했을 때는 휴문고에서 130, 40등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전교생 중에 그다음에 수시로 가려면 그의 절반인 한 70등대 정도까지 들어와야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음, 휴문고가 입결이 좋대. 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내가 그 입결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한번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휴문고에 갔을 때, 정시까지 봤을 때 그럼 140등 갈 수 있을 것이냐? 수시에서 70등이나 80등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요 여부를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면 좋겠다는 의미로 대략적인 추정치를 말씀해 드린 겁니다. 자, 다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덜죠. 음,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그 학교별로 적용되는 내신대가 좀 다르다. 리미트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휴문권이 여기서 출발을 하지만 실제로 한 3등급 때까지로 좀 레벨이 올라오고 실제로 학생이 쓰는 행태는 정시가 잘 나오다 보니까 이 그룹 학교들처럼 지원하는 것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무리해서 썼는데 붙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이고요.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휘문고의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이거는 뭐 이제 올해 3학년 학생들에게 나눠주신 거기도 한데 뭐 진학부장 선생님께서 또 다른 유튜브 설명에서도 공개를 하신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써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시 지원 전략을 이렇게 이거니까 학교 자료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 자, 그래서 1등급 때, 뭐 어쨌든 1.5 내외까지는 메이저 및 수도권 의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한다. 이 학교가 이제 보고 있는 나름 합리적인 지원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1.8대까지는 가천대 의예과, 한양대 의예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빅5나 약간 메이저의 다음 레벨쯤 되겠죠. 그 다음 레벨쯤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8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신으로 하시니까 계속 저희가 그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이제 1.5라고 하면 대략 2% 정도니까요. 희문고를 아까 저희가 400명 잡았죠. 그러면 쓰면서 갈게요. 400명 잡았으니까 2%면 5몇 명인가요? 8명? 450명 잡아 9명? 네, 450명 잡아 9명. 그다음에 1.8이라는 건 대략 한 3%대까지니까 한 13.5명. 이제 대충 감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꼭 이거 이등수가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1.8에서 2.5 내외가 되면 의예과는 힘들지만 이제 지방대 의예과를 써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요 정도 성까지 어쨌든 의대라는 데를 쓴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 의예과는 논술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서울대 일반 전형 자연계열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써드린 거가 좀 타이트하죠.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 사실 사범교육부 자연계열이 낮은데 2.5까지 가는 거니까 그러면 2.5면은요 4%에다가 절반 정도니까 넉넉 잡아서 한 7%? 그래서 6.6%에 7% 그러면 4.5, 한 31.5? 한 30등 정도 되겠네요, 이거. 누적입니다, 누적 이거. 9등, 14등, 30등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2점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뭐 의의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얘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내신은 이렇게 나왔어도 그러니까 내신이 2.5에 4.0이면 30등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도 뭔가 의예과에 갈 만큼 뭔가 예, 정시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애들이 있다는 거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럼 4.0까지 가는 거니까 4.0이면 이게 3점대라는 얘기잖아요. 1, 2, 3이니까 부적이 23%. 23%면 450명 잡으면 몇 명인가요? 고스tem을 해야 되는데 24%니까 90명에다가 한 100, 한 100등 되네. 103등, 104등 요 정도까지네요. 요 정도까지가 어쨌든 해야 되고 의예과는 수능 공부에서 정시간에 먹어서 정능을 도전해라. 여기부터 이제 약간 그냥 희망을 주시는 느낌이 좀 들긴 하죠. 이 문구 자체에서 요 정도 등수가 나오는 거고. 자, 다음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이제 분화가 됐네요. 2.5, 4.0 내외인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요 대학 논술에 지원하는 걸 추천한다. 그러면 학종 및 주요 대학이니까 고서성 이게 고대가 이제 최저가 있기 때문에 좀 내신 여유가 생기는 거니까 시합 시청 지원을 본인 시량고요. 올영 성적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를 써라. 이거 보시면 이제 한양대 인터칼리지 있는 거 보니까 올해 거라는 거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데를 일단 논술로 쓰라라고 학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0에서 5.5가 가면 공대 논술 위주로 써라. 나와 있고 5.5가 넘어가면 공대. 물론 이거는
여기가 뭐 이제 논술을 잘해서 쓴다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4.0 밖으로 나가면 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여기 보이는 학교들은 아무리 휘문고라고 하더라도 쓰기가 힘들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름에 이제 올해 휘문고 1학년 들어간 친구를 좀 상담을 했었는데 지인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이제 여기 이 학생이나 이제 부모님들은 전혀 모르셨던 거예요. 휘문고에서도 뭐 예를 들어 내신이 뭐 4, 5, 6이 나와도 웬만한 데 가는 거 아니냐 이제 학종으로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때 요표를 딱 보여주시니까 네, 굉장히 좀 놀라셨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휘문고를 생각하시는 입장에서도 어쨌든 지금 수시를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냥 뭐 난 정시로 갈 거야 라고 하시면 상관없는데 그건 사실 근데 대한민국 어느 고등학교가 크게 상관은 없죠. 정시, 그러니까 수능 안 보는 애들 많은 그런 학교가 아닌 이상 어쨌든 여기 가서도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그래 수시를 쓴다면 학종을 쓴다면 대충 여기도 어쨌든 4.0 이내 들어와야 한다고 학교 측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아까 스카이까지를 이제 약간 70등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성대, 한대, 뭐 그다음에 여기 뭐 대충 뭐 이런 데까지를 성대, 한대까지를 한 100등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음소거를 안 하신 분이 자, 여기서 요거는 학교 측이 나누신 자료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입결이 근데 짓기 어려움을 이제 요 진학부장 선생님이 요건 아마 제가 대학 내일인가요? 대학 내일 없어요. 그 내일신문, 지역 내일신문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현황 집계가 생각보다 풍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음. 그래서 이게 그래도 휴문고는 되게 친절하게 많이 알려주시는 편이에요. 예, 그러면서 보면 그래도 그게 이제 약간 실정에 나온 학교랑 좀 비례한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추정치일 수밖에 없다. 완벽하게 정확한 데이터는 얻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말씀해 저거는 제가 뭐 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 그 인터넷 매체에 실린 기사를 따온 겁니다. 자, 학종 친화도.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고등학교를 이 학교가를 갈지 말지는 학종 친화도를 결정해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학종 친화도라는 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단 수시 실적, 3년 평균 서울대 입결이 어떠하냐. 휴문고는 뭐 이유는 있지만 어쨌든 합리적인 이유는 있지만 이거 자체가 그 명성만큼 높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 확인하셨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학교 프로그램. 학종은 애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논 흔적을 봐야 되는데 멍석이 얼마나 깔리느냐. 과목 편성에서 얼마나 다양하냐. 특히 이제 고교학 점제 시대에는 두 번째는 이수 가능성. 이게 중복이 안 되고 실제로 이제 열리고 해야 되거든요. 제가 어제 상담했던 친구 하나는 서울 학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름방학 때 이렇게 과목을 듣자라고 되게 열심히 짰는데 인원이 적다 학교가 안 열어줘 버리니까 이게 다 틀어져 버리는 거죠. 네, 휴문고는 그런 학교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볼 거고요. 네, 생기부서술, 나열식이냐, 스토리텔링식이냐, 네, 창작 등이 개별화되어 있느냐, 독서 기반의 활동들을 많이 하느냐, 네, 수상실적 기재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그래서 총 7개 정도를 가지고 이제 휴문고의 학종 친화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멍석은 되게 잘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다른 유튜브나 컨설턴트들도 많이 지적을 하시는 건데 어쨌든 의대를 가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잘 갖춰져 있어요. 수시로. 그래서 뭐 이렇게 인문학적 시각으로는 의학이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AI라든지 그러니까 요거는 뭐 당연히 AI는 공대 거 아니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새 뭐 메디컬 분야도 AI 빼놓고 얘기하기 힘들죠. 그래서 요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프리 메디컬 캠프. 그래서 강연들을 오시죠. 휴문고 출신들도 오시고 뭐 학부모님들 오시고 해서 프리 메디컬 캠프도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자꾸 이제 의대 열풍 때문에 의대학교를 생각하시는데 물리공학 쪽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애들이 실제 진학률도 괜찮고요. 물론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뒤에서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건 좀 하고 어쨌든 멍석은 깔려 있다. 그다음에 생명과학 심화기초 의학 탐구. 그러니까 약간 대놓고 의대 쪽으로 보이는 명시인 프로그램이 지금 세 개나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수시로도 실제 꽤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애들이 조금 더 의대는 워낙 치열하니까 좋은 의대, 메이저 의대 가기 위해서 이제 하는 데서 좀 내신이 불리하다 보니까 수시 실적이 좀 그만큼 안 나오는 건 있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이제 요거는 아마 나오는 것처럼 이제 약간 컴퓨터 디자인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 그래서 일단 이런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고 이게 앞에 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약간 이공계열 친구들을 좀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이 뒤에는 이제 문학상, 시중문학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창의유학 콘서트.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요즘 이과 위주로 가긴 하죠. 워낙 문과가 없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일단 멍석은 잘 깔려 있다. 그래서 일단 인프라는 일단 저는 요걸 이제 하드웨어라고 말씀드리는데 수시에 학종을 위한 하드웨어는 잘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이 이제 약간 아까 지금 합격생들의 증언을 보면 이 친구는 락밴드를 다녔다. 락밴드 불렸으니 한다. 어쨌든 휴문고에는 화학부, 심리부, 유니세프, 봉사동아리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고 희망 종어 관련된 것은 불이익은 없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인기 동아리는 화학부와 생명과학부였다.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주거 얘기는 3학년 때는 직접 탐구 주제를 정해서 실험하는 미생물 탐구 동아리를 해서 수시 입시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자, 요거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생기부 내용 중에서 실험을 찾기가 좀 힘듭니다. 음. 그러니까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 실험이 대부분 창체 쪽에 좀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 중에 실시되는 실험이 시행되는, 그러니까 수업 시간 중에 이루어진 실험이 없는 건 아닌데 이 휴문고의 명성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상당히 창체 쪽에 쏠려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대학이 사실 원하는 건 실험이거든요. 특히 이과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약간 뭔가 그 의대 실적이 나오는 학교 중에서 이제 전좀더 수시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학교가 사실 상산이나 휘문인데 이게 덜 나오는 이유가 좀 상대적으로 좀 실험 관련된 커리큘럼이 좀 안 보여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었는데 생기부상으로 안 보였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동아리에 들어가거나 어, 아니면 이제 창제 앞에 보셨던 프로그램을 꼭 듣거나 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은 살짝 있습니다. 수업 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실험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다음에 오전 뭐 방과후 수업 같은 걸로 사대 동행 독서 토론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뭐 휴문학당 요거는 조금 최근에는 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활동들로 좀 뒷받침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역시 휴문학당 또 하나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시 대비에 도움이 되었던 이유는 각 교과목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교과목 내 세특 활동을 이어질 수 있다. 그죠? 세특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과목별 세특. 그래서 이제 이런 창체 쪽, 휴문학당은 창체니까 여기서 했던 것들을 각 교과목의 발표 시간에 심화하고 다른 활동 연계했다. 또 한 선생님과 함께 이제 입시를 조금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는 분이 계신 거죠. 사실 이게 그 사실은 사립 학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입시 실적에 신경을 쓰는 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입시 때 아까 이제 A, B, C, D 이렇게 나누면 특히 이제 뭐 저기 D나 E 들어가는 학교들은 되게 서운해 하세요. 이제 약간 좌절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대학에 애들을 보내는 고등학교가 한 1,800여 개 되는데 그중에서 한 1,600개가 사실은 이 그룹 마지막 그룹이고 한 200개 정도가 사실은 A, B, C, D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그런 면에서 어쨌든 B 그룹 이상 되는 학교들은 사실 50개 안쪽으로 보거든요 저희가 그런 면에서 일단 희문고는 약간 어쨌든 그 정도의 일단 기본적인 그런 이제 인프라는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수능 논술 수업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논술 수업은 기본적으로 사교육의 역량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휴먼에서는 수리 논술 쪽은 챙겨주시는 부분이 있다.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이과 대상이긴 한데 문과를 가는 친구들이 나는 뭐 사범대를 가고 싶어라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원하는 방과 활동도 개설해 주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원했던 수업이 개설 안 되는 일은 아마 휴먼고에서는 없을 것이다. 고교학점 제하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하고요. 그다음에 봉사활동 했던 얘기 좀 나와 있고, 근데 최근에 봉사활동은 다 이제 교내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값어치는 떨어졌죠. 인류는 입시에서, 입시적인 가치는. 자, 그다음 과목 편성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고교학점제로 다 달라지는 내용인데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조금 늦게 오신 분들 입장을 시켜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사실은 그 세화고등학교가 만든 자료예요. 그 세화고등학교가 이제 뭐 서초권에서 약간 이제 이니시에이티브를 쥐고 있는 학교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지역에 설명해 하시고 이제 그런 자료를 만든 건데, 일단은 뭐 9등급제, 5등급제 바뀌는 건 아실 거고, 그다음에 학년제 이제 그 한 과목을 두 학기가 아니라 한 학기에다 끝내려고 된다는 거. 이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두 가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학원에서는 선행을 좀 해야 된다. 한 학기 끝내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약간 긍정적인 측면은 어쨌든 여러 과목을 들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측면. 그리고 이렇게 달라진다. 근데 이게
내신이 이렇게 이제 평가가 달라지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지금 판단하시라는 것보다 내가 인문고에서 내신으로 어쨌든 70등, 7, 80등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정시까지 합쳤을 때 대략 103, 40등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일단 고민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저 숫자보다는.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고교학점제에서 가기 좋은 학교, 역시 이건 세하고 버전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인데, 일단 4번이에요. 수학, 사회, 과학을 깊이 있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학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학생부 교과조차도, 교과조차도 이수 과목, 뭐 필수 이수 과목, 권장 이수 과목 이런 것들을 원래 있던 거지만 하지만 3년 전부터 이제 대학들이 명시적으로 강조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고교학점제에서 그게 더 심해지겠죠. 변별 요소로서. 그런 면에서 이제 과목들이 어쨌든 여기 말한 것처럼 이제 일단 다양하게 깔려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 선택이 가능해야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지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진로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제 4번 과목, 이제 4번 항목을 좀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편성이고요. 일단은 24년도 입학한 친구들 기준으로 편성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인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한국사가 이제 1항에 들어가 있고요. 뭐 이제 탐구, 뭐 통사, 동과 과탐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해 들어간 친구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아주 특이하다라고 할 만한 부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수학이 나가고 있고 공통과목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학년의 선택 과목 여기서부터 좀 학교별로 나이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일단은 뭐 외국어들이 일단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확통이 일단 2학년에 일단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사탕 과목들 그다음에 불화생지 과목들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2학년 때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냥 4개라고 해서 열어놓긴 했었는데 뭐 대체로 이제 특히 이제 이과 친구들은 불화생지를 다 하거나 아니면 하나 정도만 이제 3개 이상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다음에 3학년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이제 미적분과 기하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적분, 기하 보시고 또 과목들이 투 과목들이 개설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과목 구성상 보게 되면은 뭐 이제 전사고에서는 뭐 예를 들어 미적이 뭐 2학년 때도 있고 3학년 때도 있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어쨌든 뭐 이런 약간 땡겨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요 편성표상으로 봤을 때는 휴무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실제로 이제 그 희문고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설명의 내용 중에서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 과목이라는 게 지금 뭐냐? 예를 들어서 내신이 뭐 2, 3점대 기계공학과 희망학생인데 보통 이런 고민들 많이 하거든요. 물리원을 들어야 될까? 어떻게 보면 공대 가려면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건데 이제 물리가 상대적으로 보통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안 나올 거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제 그 물리를 듣는 경우와 물리를 피해서 지구과학으로 약간 도망가는 경우가 나와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째 제일 좋은 건 물리를 들었고 내신도 1, 2점 잘 나왔고 그러면 교과와 종합이 모두 유리해지는 건데 이 물리를 듣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내신이 좀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은 교과는 불리해질 거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에서는 어쨌든 종합전형이 내신을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 하고 있고요. 근데 만일에 이제 물리를 피해서 지구과학을 들었다. 그러면 교과에서는 이제 내신이 좋아지는 거니까 유리할 수 있는데 종합에서는 저는 조금 분리보다 이제 앞으로는 많이 불리해질 것 같아요. 물리를 안 들었다는 이유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 3, 4등급이 되면 뭐 어차피 그냥 잘 안 되는 거죠. 내신도 나쁘고 이 과목이 있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제 내가 원하는 뭐 아까 이제 보셨던 뭐 제가 말씀드린 스카이 공대 이상을 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학교 측이 잡아놨었던 성대나 한양대 공대 이상을 가려고 한다면 당연히 물리원 들어야 되고요. 들어서 내신도 어쨌든 2점대는 나와야 되는 거고요. 뭐 2점대가 어쨌든 잘 나와야 되는 거고 3점대 초반이든 그러니까 둘 다 그러니까 들을 거 듣고 그다음에 내신도 웬만큼 나와야 된다라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과목 선택, 요거는 저거고요. 수시에서의 과목 선택이고요. 요건 이제 정시에서의 과목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지역 내일의 강남 내일인가요? 태양 내일인가요? 인터뷰 내용이었는데 24년도 입시에서는 인문교육 수시에도 준비를 썼었고 융합탐구 활동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어,
좀 지원을 해줬다. 그런 요구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정시를 많이 본 친구들이 있으니까 과학 2 같은 경우 하게 되면 어쨌든 표준 점수에서 약간 뭐 가산점 이제 그런 게 있죠.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과목 선택을 하게 해서 이제 지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계속 진학 지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강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문과 침공, 이과로 수능을 받는 문과 침공 들어온 사례들을 좀 보여주신 거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다른 건 보실 거 없을 것 같고 어느 정도일까요? 석차 66등. 이거 이제 어쨌든 쉬운고 자체 석차겠죠. 그랬을 때 이 정도를 갖구나. 이렇게 썼구나. 그리고 이제 뭐, 저는 뭐 둘 일 없는 것은 다 붙은 거죠, 그죠? 이렇게 갖고 그다음에 79등은 이렇게 117등 이 정도 갖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아까 100, 뭐 130등, 140등 말씀드렸었는데 어, 보면 여기서는 어쨌든 고대가 여기 나와서 지금 한 120등 정도까지를 어쨌든 썼네요. 고대를 써서 이제 교차 지원해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150등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는 이제 경희대 정도로 좀 내려가는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시 정시와 좀 비교인데 이건 이제 사실 졸업생들 증언을 좀 갖고 왔어요. 근데 계속 얘기하는 데보다 절대 수시를 등한시하지 마라. 보통 많은 학생들이 빠르면 1학년 1학기랑 2학기 성적을 보고 나는 정시화를 선언합니다. 네, 저 정말 많이 봅니다. 휘문에서. 근데 이제 이건 선배 얘기예요. 이렇게 정시 선언한 친구들 2학년과 3학년 수업 시간 내내 잠을 자고 정작 집에 가서는 정시 공부 역시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보는 내내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입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두 학생을 제외하고 정시 성적 탑10이 대부분 수시 성적 탑10과 일치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 수시를 버리면 정시는 이제 자기 혼자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3학년 되기 전까지는 학교 자체가 수시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학교 분위기와 관계없이 자기 공부 알아서 열심히 한 친구들이면 솔직히 내신이 왜 잘 안 나왔겠습니까? 뭐 사고가 왜 나오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수시를 일단은 정시서 수시에 내신 싸움을 하는 게 맞다. 그게 공부 습관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 재수를 목표로 해서 만다. 그런 애들 있죠. 나는 재수할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는 재수를 목표로 할 건 굳이 신문에 볼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기본적으로 일단 해주고 있고요. 다시 하게 택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선생님의 말씀이세요. 언어학 하시는 분이 계셔서. 네. 자, 그래서 뭐 수능대회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 모두 좋은 결과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조금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다. 이거 24학년도 얘기예요. 특히 이 학기는 수능 대비 중심으로 학사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이 취약한 국어 영역을 실전 모의고사 등으로 대비시키려 노력했으나 대학력이 지적에 불구하면서 얼추었다. 그래서 뭐 세화도 그렇고 희문도 그렇고 이제 3학년 2학기 정도 되면 아예 수업 시간 편성표를 약간 수능형으로 바꾸는 경우들이 있죠. 너무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또 수능 준비를 한다는 이유로 학교 생활을 소홀히 하고 생활 패턴이 무너진 학생이 일부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시기 10월부터 나타나는데요. 어, 그 애들이 그 뭐 현장 체험학습 그걸 써 학교를 안 갑니다. 그리고 다 스카에 있어요. 예. 그런 일들이 이제 뭐 여기저기 있는데 특히 좀 대치나 서초 쪽에 그런 애들이 좀 많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여기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아쉬웠다. 좀 해주시고 뭐 어쨌든 중요한 것보다 예, 다 챙겨준다. 자, 그럼 그래도 수시일 거냐?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아까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시가 늘었다고 해서 이건 정시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수시로도 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 여기서도 뭐 그래서 이제 수시가 아니라 정시로 간다는 게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내가 정시를 더 잘하기 때문에 정시로 가야 되는 거지 수시는 망했으니까 정시로 가야 되는 건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건 내 몸이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만 잘 보면 되는데 학습 태도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럼 수상 실적과 관련한 얘기. 자, 그래서 이제 휴문에서는 대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조금 줄긴 했는데, 그래도 여타 일반고에 비하면 대회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좀 논쟁적인 부분인데, 작년부터, 24학년도부터 그 수상 실적이 아예 입시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기록은 돼 있죠. 3번인가요? 4번인가요? 기록은 돼 있는데, 이게 대학책에 넘어가질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입시에 친화적인 학교들, 입시에 친화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대략 한 전국에 있는 학교 중에 200개 학교, 그 중에서 한 5, 60개 학교들은
이 학생들의 대회 참여나 수상을 생활기록부에 우회적으로 써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대회나 수상이란 말만 안 들어가고, 이제 어쨌든 저희 같은 이제 꾼 업자들이 봤을 때는, 아, 이건 대회에 참여한 정도구나. 아, 이건 얘가 뭔가 상을 하나 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저희가 알 수 있으면 대학도 알 수 있겠죠. 아, 그런 식으로 기재해 준 학교들이 한 5, 60개 정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그렇게 써주신 학교가 있는 한편, 양극단에서는 야 이제 수상 실적 안 들어가니까 우리 대회다 없애자라고 해서 대회를 없애버린 학교들이 있어요. 네. 그런 학교도 이제 원래 입시 실적이 안 나온 학교들이죠. 근데 휘문은 수상 실적까지 써주시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여전히 그러니까 그 일부 선생님들 중에서는 세특에 좀 녹여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하고 해서 이제 이런 대회라는 것들이 여전히 좀 유효하게 돌아가고 있다. 양적으로는 줄었지만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앞에 보시면 이런 보고서 대회 같은 건 사실은 뭐 수업 시간에 발표 형식으로 했다고 하면 사실은 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토론 대회, 경시대회는 사실 좀 들어가기 어렵죠. 근데 이제 간혹 세특 중에 보면은 뭐 이 학생이 뭐 예를 들면 뭐 킬러 문항 수준의 고난이도 문제를 풀어내는 뭐 역량을 과시함, 뭐 타인보다 우수한 성취도를 보임. 이렇게 보이면 사실 저희가 이건 대회라고 짐작을 좀 할 수는 있죠. 그다음에 휴먼 리더 스쿨 뭐 이런 거 좀 있고요. 자, 독서 프로그램 가겠습니다. 자, 독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주로 정시 위주로 컨설팅을 하시거나 아니면 정시 학원에서 일하시는 컨설턴트들이 독서인지 필요 없다. 독서 목록 빠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 뭐 수능 문제를 하나 더 풀어라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거 뭐냐, 이제 독서 활동상에 빠졌다는 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기본에 독서를 한 활동을 바탕으로 어딘가에 들어가는 거. 네. 뭐 이게 내가 세특에 발표를 했던 아니면 뭐 어디 저 수행평가로 발표를 했던 아니면 동아리 시간에 뭐 이걸 뭐 토론을 했던 책을 베이스로 한 활동들은 여전히 대학이 가장 선호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이 휴먼은 기본적으로 책을 베이스로 한 활동들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역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뭐 마지막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번 설명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으실 만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내신 경쟁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좀 개념을 좀 봐주세요. 자, 내신 경쟁 지수란 평균을 표준 편차로 나눠본 숫자입니다. 어, 이걸 왜 나누냐? 이건 이제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평균이 높을수록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지수는 커집니다. 즉 이제 제가 뒤에서 보여줄 지수가 크면은 그만큼 그 과목의 내신 따기는 어려웠다고 보시면은 맞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내신 경쟁이 치열하다. 그 내신 경쟁이 굉장히 어렵다. 이걸 오해하시면 되는 게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다. 시험이 어려우면 평균은 내려가고요.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 때 다르다. 평균은 내려가겠죠. 근데 평균이 높고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이건 어쨌든 애들 실력이 굉장히 조밀하고 상대적으로 시험을 쉬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만 이제 예외적인 경우는 뭐가 있다? 평균이 높다. 근데 이건 시험이 쉬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행 비중이 클 수도 있고 보통 이제 통목고나 전사고는 수행으로 한 60% 점수를 주고 가거든요. 이제 그렇게 때 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다음에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 이제 내신을 버리는 친구들이 많다. 그래서 이게 좀 개념을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예. 근데 이게 개념은 좀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내신 경쟁 지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학년별로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과목별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보시면 어쨌든 이제 이 내신 경쟁 지수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뭐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이제 대부분이죠. 어쨌든 1학년이 제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2학년, 3학년으로 갈수록 내신을 버리는 친구들이 즉 정시파가 늘어난다. 특히 휘문은 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이제 강남권에 있는 이 양상은 비슷합니다. 뭐 휘문도 그렇고 단대부고도 그렇고 뭐 진선도 그렇고 숙명도 그렇고 이 지수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반적으로 하락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만큼 이제 정시파 내신을 버리는 친구들이 늘어나기 때문이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요 숫자가 좀 유의미한 거는 1학년 때겠죠. 보시면 지금 1학년 때 1학년 전체 내신 그 경쟁 지수는 뭐 4.60 정도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국어, 영어, 국어 수학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 사회, 한국사, 뭐 그냥 일본어나 중국어는 좀 낮은 편이네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거 보고요. 이걸로 일단 판단하셔야 될 거는 국어나 수학 내신이 더 치열하구나. 상대적으로. 이건 물론 작년 거만 보신 거긴 하지만 그리고 이 외국어 쪽 내신은 상대적으로 조금 수월한가 보다. 뭐 이런 짐작을 좀 하실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일단은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숫자를 보셨을 때 전체 평균이 3.9이고 뭐 1학년 때 평균 4.60인데 판단이 좀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보시죠. 뒤에 제가 이거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내신 경쟁 지수라는 게 서울시 전체 평균이 1학년들이 보통 5.92예요. 2학년이 4.34예요. 3.9. 그러니까 이것도 이 추세는 서울시 모든 지역도 좀 비슷하죠. 그리고 요거는 아마 23년 통계라서 좀 숫자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좀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고. 그래서 일단 보실 거니 상대적인 건데 그러면 보통 이제 서울시 평균이 한 얼마냐 5.92가 나왔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숫자는 생각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죠. 지금 났을 때는 좀 낮은 편일 수 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다 그러면 이 학교가 내신 따기 쉽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일 버릇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수한 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는 그만큼 어떻다? 예, 못하는 친구들도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만 보시면 이 학교는 내신 따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1, 2, 3등급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일단 잘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체적인 게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하위권 친구들. 그러니까 뭐 정말 이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어떤 그 앰비셔스하게 휴문고에 온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뭐 약간 지역적인 특성이 있죠. 어쨌든 뭐 그냥 집 근처 학교라서 혹은 뭐 이제 아버지도 휴문을 나와서 이런 이유로 그냥 지나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꼭 그냥 여기가 그냥 뭐 통학하기가 편해서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보통 그렇게까지 이제 치열하거나 아니면 성적 욕심을 내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실제로 뭔가 휘문을 쓰는 친구들을 지도해 봐도 되게 좀 양극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네요. 일단 과목별로 봤을 때는 국어나 수학 내신 따기는 분명히 상대적으로 치열하다. 과목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를 열심히 해야지 내신이 잘 나올 것이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강남에 있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내신 따기가 어렵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하기는 스럽다. 왜냐하면 하위 그룹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거 하나하나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또 세화고등학교나 중동고등학교를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올해 이건 작년 자료니까 세화고를 올해 평균 냈을 때도 세화고는 5점 중후반 정도 갔거든요. 서울시 평균과 좀 비슷하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약간 여기는 어쨌든 약간 양극화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 작년 거를 토대로 만들어 놨던 건데 그냥 참고 자료로 가지고 와봤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뭔가 휴먼과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고요. 지금부터 궁금하신 내용 채팅창이나 DM으로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실 동안 좀 프로그램 안내를 드리면 일단 이렇게 좀 하반기에 설명회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지난주에서 진행됐던 현장과 그 온라인 설명회 내용인데요. 일단 이 두각에서는 이제 저희가 수요일 저녁에 8시 반에 일단 계속 줌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다음 주는 공휴일이라 제가 건너뛸 것 같고 다시 16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퍼스트인 학원에서도 목요일 오후 아니, 목요일인데 목요일 오후에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미사고 했고 내일은 휴일 안 하고 역시 다음 주에 또 이어가는 형식으로 어쨌든 하도록 하겠고 근데 이제 어 내가 이제 뭐야 퍼스트인은 연락 어떻게 왔냐 뭐 두강은 연락 어떻게 왔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제 여기 제 왼쪽 밴드 송행김 외주 큐레이션입니다. 요거 옛날에 캡처한 거랑 인원이 적은데 지금은 한 1,700, 800명 들어와 있습니다. 요게 제 입시 밴드이기 때문에 요 제일 왼쪽 밴드에 좀 가입을 해주시면 아마 이런 설명의 안내, 뭐 제 프로그램 안내 등등등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지나간 설명 영상 볼 수 있냐고 하셨는데 요것도 제가 여기에 한 시차를 두고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요 밴드에 좀 꼭 가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 고입 자소서 특강 하반기 프로그램인데 일단 10월에는 일단 초안 1회 완성반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스터디브릭스 강의는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오전 오후가 있습니다. 오전 오후가 있어서 오전에는 퍼스트인 학원에서 뭐 대치동입니다. 퍼스트인 학원에서 진행을 하고
오후에는 두각학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요 오후반은 마감이 됐어요. 예, 왜냐하면 요 반은 제가 다 직접 1대1로 애들을 이제 케어를 하기 때문에 인원 제한이 걸려 있어서 요 반은 일단 마감을 시켰고요. 오전 반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예,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지 다 오후 반으로 몰렸는데 요 퍼스트인 학원은 네, 아직 그 수강 신청이 가능하니까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학원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 혹시 뭐 10시 넘어서 결정했다. 학원하고 지금 연락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인원 파악을 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로 네, 일단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수강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뭐 전사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휴문고도 해당합니다. 휴문고 가고 싶은데 되게 막연하다. 애가 좀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랬을 때 좀 보내주셔서 그래도 한번 중학교 3학년 생활을 조금 리뷰해보는 반추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있고 다음 주에는 마포일 강화원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드릴 내용이고요. 내신 경쟁 지수는 공식적인 지수 아닙니다. 예, 이런 지수 없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내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들어간 다음에는 다른 문제고 이제 어디 내신이 뭐 어렵다, 쉽다, 뭐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내신 따기 힘들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 모든 학교들은 다 자기네 학교 내신 어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상대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휴무는 어쨌든 1학년 기준 봤을 때 2, 3학년은 좀 상대적으로 이제 실력도가 떨어지니까 애들이 빠져서 국어 수학이 어렵구나.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강남 평균보다는 모두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고 이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상위권도 많지만 당연히 1, 2등급 따는 건 어렵죠. 하지만 반면에 뭐 4, 5등급, 3, 4, 5등급은 그렇게 치열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상대적으로 이제 하위권도 많은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세화여고 이런 데는 7점대로 막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여기까지 좀 PPT 좀 앞으로 넘겨놓고 질문들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편차 미기재가 되는데 이 학교가 어디 학교인지 알 수 있겠느냐? 어, 저희가 생기부 블라인드 설태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강남권에 있는 학교들이나 특목 전사고 오히려 불이익 받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결과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표준 편차 외에도 고등학교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일단 생활기록부에서 모든 프로그램 이름이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휴문고처럼 나름 대학에 인지도가 있는 고등학교들은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아까 보셨던 휴문고 안에 프로그램들이 노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게 같은 학교 지원자끼리 모아보는 기능이 있대요. 저도 이제 그 뭐지 입사만 하시던 분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 본 건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왜냐하면 이제 학교가 다 다르니까 이제 이 비교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럼 얘는 이 학교에서는 얼마나 하는 애지라고 하고서 이제 뭐 예를 들어 A고 소팅 엑셀에 소팅하듯이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예를 들어 뭐 예를 서울대인데 지원자가 뭐 4, 50명 된다. 그럼 그런 학교는 사실은 연가고를 빼면 거의 손에 꼽죠. 아까 보신 A그룹, B그룹 학교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일부러 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일부러 막 고등학교를 다 가려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휘문고 정도 되는 B그룹이나 C그룹이나 되는 학교들은 대학에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은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 마찬가지. 뭐 대학이 8학군 고등학교이니까 뭐 8학군 이것도 이제 8학군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실적에 따라 이제 차별화는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학교의 어떤 약간 그레이드, 상대적인 그레이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는 없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뭐 휴문고와 관련되지 않은 질문도 괜찮습니다. 대학 입시 전반에 대한 질문들도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아까 제가 초기만 보여드리고 안 보여드렸는데 네, 일단 화면에 이거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먼보호에서 이제 내신을 맡고 계신 국악학원 내신을 진행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간단한 이력이랑 시간표입니다. 이제 국악학원과 함께 하니까 학원 홍보도 해야죠. 11월에 들으면 늦을까요? 아니 뭐 11월은 이제 2회 완성반 가니까 그때는 이제 조금 다르죠. 근데 만일에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광역 휴먼고를 갈 거라고 하면 11월부터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여기 이제 그만큼 상대적으로 컴페티션이 심하진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전사고라든가 뭐 외고 국적을 준비하신다고 하면 이제는 한번 좀 써볼 땐 된 것 같습니다. 진짜 10월에 한번 그래도 자기소개서 어떻게 문항이 어떻게 생겼고 나는 뭘 쓸지 한번 고민을 시작해야 되긴 합니다. 그다음에 단대국어 한티 청소년 문학상 이거 생기부에 써지나요? 단대국어가 보니까 이제 상은 원래는 원칙적으로 못 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물어보시고 왜 안 썼냐고 따지시면 이제 그거 뭐 제가 권위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건 어려울 것 같고 반대부고는 제가 올해는 그렇게 깊게 케어한 애가 없는데 작년까지 케어했던 애들 중에서는 그리고 상을 좀 써주시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동고와 희문고의 가장 큰 차이는 글쎄요, 이거는 제가 중동고 설명을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다른 면들은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 숫자도 살짝 차이가 있고 정시 성적대에서 조금은 편차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외고 진학 후 이과 진학은 근데 이거는 되게 그냥 원칙적인 말씀인데 이과를 갈 건데면 외고를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외고 커리큘럼으로는 뭐 이과를 가는 게 거의 심지어 심리학과도 힘들거든요. 네. 아, 네. 그 휴먼 중동 정도면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아무래도 준비 정도가 11월에 시작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예정은 11월 둘째 주 정도? 그러니까 수능 전주 주말 정도에 그때는 이제 자소서 완성반이에요. 네, 완성반이 2회로 진행이 되죠. 대원외고는 국제고 커리큘럼을 얘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워낙 최근에 나온 얘기라 근데 올해 요건까지 봐서는 여전히 일단 전공어 기존 체계대로 일단 현재 전형 요강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설명회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또 다음에 다른 학교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